제약, 바이오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5년 동안 이 분야 수출이 매년 25%씩 성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50대 제약사 진입 추진에 나섰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1분기 센트리온 매출은 5,900억 원, 영업이익은 1,8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제 렘시마 SC, 혈액암 항암제 투룩시마 등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낸 겁니다. 1, 2, 3 공장이 완전 가동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분기 7천억 원대 매출에 2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재작년 제약바이오 분야 수출액은 11조 4천억 원, 연평균 25% 이상 성장했습니다. 바이오 복제약을 비롯한 20여 개 신약이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결과입니다. 이를 기반 삼아 2030년 바이오 분야 생산 100조 원,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지금의 4배로 더 키우겠다는 건데 우선 2027년까지 연매출 3조 원 이상 제약사 3곳과 1조 원 이상 대형 신약 2개, 임상시험 세계 3위로 키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틀어진 유럽, 미국의 거대 제약사들과의 격차는 너무나 큰 게 현실입니다. 연구개발만 놓고 봐도 글로벌 30대 거대 제약사 이른바 빅파마는 연평균 6조 2천억 원을 쓰는 반면 국내 대형 제약사는 1천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등을 통해 15조 7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재정자금도 투입해 5년간 모두 25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다. 이 시기에 우리가 AI와 디지털 등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 벤처 기업들이 뛰어들머리는 그 저변에 적어도 불씨를 던져만 주면 타오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꾸려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에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7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가로 인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백돌군,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레키노라, 개발이 되었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가 절고 있는데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죠. 주가는 기업 가치의 반영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시간의 차이가 좀 생각보다 오래 길게 반영했지만 저는 단 0.0001%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짜증만 좀 날 뿐이죠. 걔네가 가격을 누르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숫자의 성장폭이 조금 더뎌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회사는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PBM 등재, 소식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쵸? 그리고 더불어서 다가오는 모멘텀과 실적 성장이 온다면 수급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2차 전지의 슈팅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며칠 있으면 FOMC잖아요. 그것 또한 시장 또한 관망세를 이어가겠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고금리의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일 것 같아요. 내년도 중반부에 좀 뒤로 딜레이 되거나 또는 앞으로 땡겨오거나 그 기준점일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수급이 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물론 내년도 제가 시황관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황관은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그게 지나가건 안 지나가건 큰 파고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또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그나마 좀 작은 편이죠. 왜냐하면 경기에 상관없이 의약품은 처방을 해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2021년 11월 레케노라 EMA 승인 기사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팩트와 진실, 주가와 펀더멘탈을 리뷰해 봅니다. 광화문, 셀트리온이 다시 입증한 것. 2021년 11월 18일 머니투데이 김명용 기자. 지금 우리에게는 친숙한 기간이지만 미국 FDA나 유럽 EMA를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긴 때가 있었다. FDA나 EMA로부터 인정받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과 허들,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전 세계 의약품의 허가를 좌지우지하는 곳이었다. 가장 까다로운 허들을 넘으면
적지 않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 유럽은 20% 정도 차지한다. 3위가 일본이죠. 게다가 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다른 나라에서도 허가를 쉽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약을 팔 곳이 많아지니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반대로 이들 관문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효능이 좋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옹호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약 허가를 받겠다고 나서면 코웃음 치는 경우가 많았다. 불과 12년 전이죠. 그럼 이제 한 해 띠가 지나가고 나서 12바퀴밖에 지나지 않았죠. 바이오 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바이오 벤처 사장은 처음에는 어떤 FDA와 담당자와 만나야 하는지도 몰랐고 간신히 만났을 때도 우리를 개도국에서 온 사람 정도 취급을 받았다. 야구로 치면 시골 동네 선수 출신이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보다 경제 발달이 더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약 허가를 받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식약처 관료들이 보일 반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언제부터인지 FDA나 EM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또는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이들 기관에 인맥이 생기고 노하우도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수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물론 바이오 회사들까지 끊임없이 미국과 유럽의 시장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국가가 아니다. 이 시장 또한 셀티온이 만들어냈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 애로의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대 제약사들은 이제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 시간도 비용도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사오는 협업의 파트너 방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셀티온이 EMA로부터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였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로써 레키노라는 유럽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국내 최초의 항체 신약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국내 최초 100여 년간의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었죠. 아쉽게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사실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이 있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고령화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분야, 그리고 거기 바이오시밀러, 신약에 대한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가 30조에 육박하는 국내 시장 규모가 꼴랑 30몇 조인가? 40조인가?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간 몇십조 수준입니다. 휴미라 하나가 국내 시장 파이에 거의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는 그 시장을 우리가 출범한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게다가 EMA는 승인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정식 품목 허가를 내줬다. 통상 1, 2개월이 걸리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한 것도 있지만 셀티온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효능을 입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서 수천억 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없다. 레케노라 개발 비용이 거대 다국적 제약사나 바이오텍들은 조 단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케노라는 개발비 3천억 원이었던가요? 그쵸? 그거 가지고 세계 최초로 바이오약품 신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주가가 절고 있으니까 현재 손가락질 밟고 있죠. 그쵸? 주가만 절고 있지 그 시간이 2년 반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 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이 자식은, 이 새끼는 왜 주가가 떨어져도 목소리가 줄지를 않아. 왜? 나는 이길 테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걸어갑니다.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더 일에 더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걔는 수급은 올 수밖에 없다. 수급은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데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는 찐 주주들이 많이 계시죠. 그들이 바로 셀트리온을 같이 일으켜왔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성공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던 것만으로도 셀트리온의 성과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가 없다. 노고에 대한 과실도 기대가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허가라는 높은 허들을 넘었지만 시장 가치라는 또 다른 새로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숫자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케노라가 터졌다면 전고점을 바로 뚫어버렸겠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던 기술력은 고스란히 남았다. 렘시마 SC가 10월 달에 국내 최초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 의약품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판매는 내년부터이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수조 단위의 캐시카우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단 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지요. 시장의 시선이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지금으로 시계추를 돌려오면 유플라이마, 직판, 3사합병 이 부분이 남아있죠. 우리가 넘어가야 될 허들입니다. 그리고 합병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진행해놓고 실패를 하게 되면 악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동행의 많은 동지님들이 김용룡 기자와 함께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굳건하게 응원합니다.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것은요. 99.9가 아니고요. 100% 주가를 반영합니다. 지금은 아래쪽으로 기업 가치와 반대로 아래쪽으로 언더. 제가 언더슈팅이라고 명칭을 지은 거예요. 원래 슈팅은 위쪽에만 쓰는 건데 그냥 언더슈팅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아래쪽으로 과도한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겠죠. 걔네가 쥐고 있으니까. 그쵸? 우리는 우리 길을 우직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